Hello everyone, it's lesson 10. 와, 우리 5과를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10과 문법을 하게 됐습니다. 10과의 제목은 My Visit to Ancient Korea. 나의 방문 visit 하면은 방문하다 동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방문이란 뜻이죠. My visit, 나의 방문. 어디의 방문이에요? 어디로 방향, 어디로란 to ancient Korea, 고대 한국이라는 데예요. 한옥 마을을 방문한 어떤 핀란드에서 온 외국인이 쓴 편지글에 관한 거 10과인데, 자, 오늘은 10과의 language use, grammar, 문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과에서 두 가지 문법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수요 동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이 학생에게 이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라는 말 할 때 상을 줄 때 수여라는 말 썼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상을 주다 라는 말인데, 수여 동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말해요. 간접 목적어라 부르고, 그다음에 무엇을, 직접 목적어, 보통은 사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사람이나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뒤에 오는 무엇을 주다 해줄 때는 보통은 사물이 와요. 그래서 해주다의 의미로 두 개의 목적어를 쓰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해요. 왜 이게 사람이 간접이고 뒤에 오는 사물이 직접인지는 이따가 쌤이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동사 예시로는 give,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send,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write, 누구에게 무엇을 쓰다, make,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buy,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show,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teach,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bring,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 ask,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이러한 전부 다 수요 동사 형식, 즉 두 가지의 목적어를 쓰는 동사들의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I give, 자, give의 과거형이죠. 나는 주었다. her, 그녀에게 a doll, 인형을. 해서 her가 누구에게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직접 목적어. 인형을 주었다. 보통 간접 목적 누구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보통은 사물이 됩니다. Please send me your email address. 제발 send, 보내줘. 나에게 your email address. 너의 이메일 주소 좀 보내줘. 같이 먼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목적어가 두 개가 먼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오는 이 목적어가 순서가 바뀌면 문장의 문법 형태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써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ve, send, write, show, teach, bring 같은 수요 동사가 사물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 앞에 to를 써야 되고 buy, make, cook 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for를 써야 되고 그다음 ask는 of 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사람 앞에 붙여줘야지 이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to라고 생각하고 to를 써야만 하는 수요 동사는 많죠. 그런데 for를 써야 하는 수요 동사는 buy, make, cook 이 세 가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뭔가 돈을 들여서 산 거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엄청 노력을 들어서 누구를 위해 만들다, 누구를 위해 사다,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전치사 to가 쓰이는 이런 수요 동사와 전치사 for가 쓰이는 수요 동사를 잘 구별을 할 수는 조금 그래도 아직 어렵겠지만 잘 구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사나 물건을 살 때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것도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다. 자, 물론 write 그리고 send, show, teach, bring 이것도 모두 다 누구를 위해 뭔가 하는 거지만 이 buy, make, cook 이런 거는 뭔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거 투자해서 이런 하는 목적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of 전치사 쓰는 거는 ask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묻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ask라는 동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e showed 그는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his house 그의 집을. 자, 먼저 보통 수요동사 show는 수요동사죠. us 우리에게 그의 집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이 나오고 사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걸 볼게요. He showed his house. 먼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집이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he showed his house 우리에게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show는 to를 이용해요. 그래서 he showed his house to us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수요 동사 할 때 먼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간접 목적어였고 뒤에 나오는 사물이 직접 목적어였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뒷부분에서 가서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he showed 그는 보여주었다 his house 그의 집을. 여기까지 하면 문장이 딱 맞아요. to u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더 필요한 문장에서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 문장에서 he showed us 여기서 he showed us만 하게 되면 문장이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그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뭔가 완벽하지 않죠?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게 뒤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his house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I made my sister a paper doll. 나는 만들어 주었다. My sister 나의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동생에게 a paper doll 종이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먼저 사람 나오죠. 그리고 사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은 거죠. I made a doll, paper doll. 나는 종이 인형을 만들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For my sister. 나의 여동생을 위해서.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하면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정중한 표현이죠. 당신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you 사람 그리고 사물이 아니라 a question을 먼저 하고 쓰고 싶다는 거죠. May I ask a question? 자, 그런데 ask는 뒤에 you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떤 전치사를 쓴다 그랬죠? of 이렇게 쓰죠. 물론 of you 안 쓰고 그냥 may I ask a question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 write, teach 전부 다 수요 동사인데 이 동사들을 문장에 잘 맞게 변형시켜서 쓰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she, him, some cookies yesterday. 자, 그녀는 그에게 쿠키를 어제 쿠키를 뭐 해줬다는 걸까요? 만들어줬다라고 되겠죠? 근데 yesterday니까 make가 과거 형태가 돼야 되니까 make의 과거 made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My aunt 나의 고모는 me a letter last month 나에게 편지를 뭐 해줬다? 써줬다라고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last month 지난 달이니까 write의 과거 wrote가 돼야 되겠죠.
Mrs. Smith. Mrs. Smith는 우리에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신다라고 현재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뭐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teach의 현재형이고 Miss Smith가 여자니까 쉬니까 teaches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that sent some money. send는 뒤에 먼저 사물이 먼저 오게 되면 사물이 먼저 오고 그리고 뒤에 사람이 오게 되면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예요. 근데 어떤 전치사가 sent 이렇게 변하죠. 보내다. 누구에게 보내다. 그러니까 to가 되겠죠. He bought a pen. 그는 샀다. 펜을 누구를 위해서 산 거야. 그러니까 for가 되겠죠. For me, 나를 위해서. 그녀는 a question of you. 너한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ask. 항상 ask는 of가 같이 온다고 했어요. mom, 엄마가 dinner for my friends. 나의 친구를 위해서 디너를 cooked. 요리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He showed us magic. 그는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마술을. 자, 그런데 요거를 같은 문장이 되도록 빈칸 이렇게 밑줄에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he showed는 같다는 건데 자, 두 개의 위치를 바꿔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magic을 먼저 나오면 he showed magic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To 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상은 접속사 when입니다. 자, 여러분 when은 보통 언제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when, 언제라는 의미의 when은 의문사예요. 물어보는 질문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10과에서 여러분이 새로 알아야 when의 의미는 뭐뭐 할 때,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 when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보면 자, 이 문장의 when은 의문사 언제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의 의미로 쓰인 when일까요? When does your school start? 언제 너의 학교가 시작하니? 즉 언제 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때의 의미로 되면 될까요? 너의 학교가 시작할 때 이거는 문장이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 언제란 의미로 쓰인 거죠. When I arrived at school. 내가 학교에 도착했었을 때 이렇게 말해야지. 언제 내가 학교에 도착했다. 자, 이런 말은 안죠. 내가 학교에 도착했었을 때 여기까지 하면은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데 바로 뒤에 또 문장이 따라오죠. There was 있었다. Nobody 아무도 없었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는 뭐 할 때 접속사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hen 접속사로 쓰인 when에서는 이 when이 있는 문장 하나 가지고만은 완벽한 문장을 형성하지 못해요. 뒤에 반드시 다른 문장이 또 따라와야지만이 문장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when 말고도 when과 비슷한 의미의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after, 뭐뭐한 후에, before, 전에, as는 변명하면서, 함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while, 뭐뭐 하는 동안, till, until, 뭐뭐 할 때까지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when과 마찬가지로 접속사라는 겁니다. After I ca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온 후에 I helped my mom. 나는 엄마를 도와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했죠. While my brother was studying, 나의 형이 공부를 하는 동안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Please wait here. 제발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Till we get back. 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까지. till을 뭐뭐 할 때까지. We get back. 우리가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말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시문을 보고 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We'll leave. 우리는 떠날 거예요. Before she will get up. 그녀가 일어 일어나기 전에라는 말이 되죠. 일어나기 전에. 여기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떠날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는 사건과 그녀가 일어난다는 사건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 뒤에도 미래니까 둘 다 will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 before, after, as, while, till 이런 시제에서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e'll leave 우리는 떠날 거야. before she gets up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문장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좀 문법을 묻는 문제로 이런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We went out. 우리는 밖에 나갔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when과 till 중에 어떤 단어가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까요?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when으로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자, till은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까지, 업무할 동안, 할 때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when이 더 어울리겠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 when 아니면 뭐뭐 할 때, when과 after, 뭐뭐 후에 라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I grow up. I want to travel all over the world. 자, 내가 성장했을 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이런 말이겠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I want to travel. 난 여행하고 싶어.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3번은 The movie was over. 그 영화가 끝났다. We felt disappointed. 우리는 어땠어요? disappointed.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till when 어떤 것이 더 어울릴까요?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런 게 더 어울리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로 자, 나는 피곤할 때 일찍 잠자리에 든다. 자, 이 말을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I go to bed early.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일찍 잠잔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내가 피곤할 때 라는 말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뭐뭐 할 때 when이 나와야 되겠죠. When I am tired. 이렇게 나와있죠. 아니면 when I feel tir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과 문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